네, 안녕하세요. 시선강탈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17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한 채로 장을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급등했다가 오후에는 급락. 정말 피로감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챙겨야 되는지 오늘도 전반부, 후반부 총 3분의 위원들이 출연하시니까요. 다양한 종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가, 시총상위주 애프터 시장의 마감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정규장 마감한 후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었던 SK하이닉스마저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6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결국에는 더 내림세를 보이면서 26만 3천 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도 162만 원대까지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애프터장에서도 낙폭을 더 키우면서 오늘 150만 원 하회했습니다. 143만 원까지 밀렸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보합 마감한 후에 앱장에서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온 하루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무려 5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30만 원 하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연앵커의 포트 한번 보실게요. 네, 6개월 기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률이 양호하기는 하죠. 근데 하루 만에 시장 하락과 함께 수익률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진행할 때만 해도 지금 포트 수익률이 15%였는데 하루 만에 11%대로 줄어든 게 살짝 아쉽습니다.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크게 밀리면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었던 SPG 금요일장에 무려 41%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10% 넘게 밀리기도 하니까 상승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8%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비중이 압도적인 수연앵커의 자존심 59% 담고 있는 삼성전자 그래도 아직 양호하네요. 18.7%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가 아쉽게도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뒷페이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뒤에 오늘 두산테스나와 앱클론도 7에서 8%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송필호 위원이 앱클론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잘 봐주시니까 잠시 후에 전반적인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저의 시선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7천선을 거의 줬다 뺏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비록 오늘장 아쉽기는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코스피 10,000포인트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7,000P의 복귀의 포인트, 키포인트 잡아봐야겠죠.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송필호 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이 지난주 내내 오르다가 오랜만에 하락하니까 또 걱정입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오늘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이용준 위원님께는 지금 종목이 없는 관계로 오늘 강했었던 테마주, 네. 지금 중동 리스크 관련한 테마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테마주지만 그래도 하락장에 매수세가 많이 크게 몰렸던 만큼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요. 우선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장기화될 거라고 좀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는 게 땅도 넓고 또 종교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긴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전쟁했을 때처럼 급등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전히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브렌트유가 5% 넘게 상승이 나왔고 WTI 원유도 82달러에서 85달러까지 전쟁이 좀 종전된다는 이슈가 있을 때는 70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시작으로 했을 때 전쟁이 장기화되는 전제하에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흥하해운 같은 종목,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도 괜찮지만 해운 관련주들 먼저 보시면 좋은데 흥하해운을 원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HMM 보시고 그리고 유가까지 만약에 막 90달러, 95달러 된다고 한다면 흥구석유 정도 보시면 되는데 흥하해운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섹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 섹터하고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자리이고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가 갑자기 전쟁을 종전하겠다 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종전을 계속 외치고 엑시트를 하고 싶지만 이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오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무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시초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좀 안전하게 하겠다. 저는 흥하해운이 원픽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HMM인데 HMM도 오늘 8%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전쟁이 종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운주를 원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가 관련주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지수가 빠지고 아마 내일도 오늘 미국 지수 지금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신규 상장주와 미국, 이란 전쟁 관련주 지속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접근해 볼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해운주 안에서는 흥하해운이 원픽이라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아버지이시니까 포트를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낙폭이 컸던 만큼 질문을 드려볼게요. 악재가 있어서 이쪽만 많이 내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지금은 좀 홀딩하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정강 후약 장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빠진 이유는 이제 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 일본 시장에서도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또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좀 크게 좀 하락한 요인은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일본 또 국채금리도 상승한 것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은 미국 바이오 관련주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은 동반 상승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너무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급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신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급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수연 앵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정장 속에서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지 두 분이 주목하시는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위원님은 조금 전에 공개를 하셨어요. 신규 상장주. 진짜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약간 경험의 차이인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수급의 방향성이 없어요.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매수가 줄어들면서 끝났잖아요. 즉 말씀드리면 지수가 올라가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하다가 빠졌는데 빠지면 이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의 유동자금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해지 개념으로 하는 지금 전쟁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쉽게 수급이 나름 그래도 투명하고 깨끗한 섹터로 들어갔는데 오늘 제 공부방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신규 상장 테마 공략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은 주식으로 약간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신규 상장주 봤는데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3시간도 못 간 코스피 7,000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 순환 금융의 우려로 털썩 내려앉았다. 이제 오늘 기사예요.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포함해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전에는 1조 이상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를 급격히 매수를 축소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끝났고 코스닥 또한 마이너스 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과 이란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이슈 그리고 치솟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슈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빠지는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시청자분들이랑 공방에 계신 분들은 날렵하게 신규 상장주 공략하시면 오늘 또 크게 수익 났거든요. 두 종목이 대장인데 첫 번째 보여드릴 종목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입니다. 이게 오늘 상장한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주들은 테마가 재료가 다르긴 하지만 신규 상장이란 테마 하나 묶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센스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익혀놓으시면 저를 통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어요. 17,990원이죠. 이게 보시면 왜 신규 상장주는 상승률이 이렇게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일날 상승률의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오늘 상장했던 바로 이 종목의 재료가 머크가 5조 원대 블록버스터 신약의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향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오늘 상장한 당일날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안과하고요. 만성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 지금 3상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3상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올랐던 재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이 안과 핵심 후보 물질로 임상 3상을 주도하고 있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게 본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가 17,990원이거든요. 그리고 분봉상 흐름 보면 거의 횡보하다가 막판 30분대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제는 지금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만약 증시 하락 출발하면 이 종목으로 대부분의 유동적인 수급이 몰릴 것이다. 급등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레메디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방송 시간 한정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7월 13일 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공모가 하단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 사실 상한가를 찍어주었거든요. 이 종목도 내일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62억 전년 대비해서 489%나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도 우수하고 공모가 하단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신규 상장 테마로 방금 말씀드렸던 인제니아하고 레메디 내일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분봉 보시면 막판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주면 끝났기 때문에 시초가 확인하시고 공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오늘 초반에 오히려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급반등하고 50%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락장에 지수와 반대의 흐름을 보인 만큼 내일도 시장이 좀 어렵다면 이런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송필호 위원이 주목하는 섹터는 기판입니다. 오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건지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 삼성 경기는 빠졌지만 나머지 기판들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기판은 앞으로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기판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럼 기판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그 기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경쟁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가속기죠. 그 가속기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새로 출시가 됩니다. 그 가속기가 이제 베라루빈이죠. 이 베라루빈을 출시를 앞두고 고부가 패키징 기판인 FCBGA 기판이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고다층 기판인 MLB 기판 수요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판은 당분간 더 상승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판에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고성능화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중문형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문형 반도체에 맞는 기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판 소티지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앞으로 이제 기판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쪽에 주로 많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제가 보면은 기판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발달을 할 겁니다. 우리가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가 온 디바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온 디바이스가 우리가 로봇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율주행 쪽의 자동차 쪽이나 로봇 쪽의 기판이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보면 기판은 계속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삼성전기가 오늘 A군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보면은 내일 빠지면 오히려 한번 매수로 가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MLCC 최근에 소티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기판 쪽, 그 다음에 카메라 쪽도 최근에 테슬라에 그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내가 보면 내일 빠지면은 매수하면은 모레쯤은 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오늘 기판 중에 가장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TLB가 오늘 강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는 7%, 장중에는 16%가 올랐다가 오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TLB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라루빈 출시가 되면은 여기에 엔비디아의 CPU가 탑재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같이 패키징으로 소캠이 이제 패키징이 된대요. 앞으로 소켓용 기판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LB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주가 흐름이 오늘 양호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BGA 기판에 지금 생산량을 생산능력을 확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다층 MLB 기판까지 지금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덕전자도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기판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보자고 하셨고 관심주 세 종목이나 언급해 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위원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포트 속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대원전선이 저점에서 잡아주셔서 지금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54% 넘는 상승률이고요. GS건설 최근 종목이네요. 네. 날짜를 보니까 9거래일 만에 20%대 시세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AS는 이노테크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하셔서 오늘이 이틀째인데 맞습니다. 오늘 MLCC 관련주들도 낙폭이 참 컸었죠. 오늘 9% 넘게 밀렸는데
더 사야 될까요? 우선 MLCC의 대장주는 어차피 삼성전기니까 그 삼성의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바로 12% 올랐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MLCC 흐름들은 앞으로도 반도체나 MLCC 좋을 건데요. 증시가 지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MLCC로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시초가 대비 12%는 올랐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다 전량 수익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MLCC 테스트 장비 비중 확대를 하고 있다. 증권사 레포트가 나와 있고 MLCC는 지금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흐름, 삼성전기나 사막콘덴서 이런 종목 흐름이 가면 이노테크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바로 그 다음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오늘은 시장이 밀려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노테크를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5일선에 걸려 있거든요. 15,700원 정도 걸려 있으니까 빠른 반등이 나올 거면 5일선 지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거는 MLCC의 흐름 확대 수혜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기 한번 전략 받아볼게요. 이 종목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종가 기준 플러스권에 있네요. 네. 조금 전에 송필호 위원은 내일 더 빠지면 매수하자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기냐 사마콘덴서냐 이노테크냐 그럼 무조건 대장은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제가 이제 공략하고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종가 대비해서도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더라도 플러스 구간인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내일 양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삼성전기 또한 앞으로 AI발 MLC 선점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MLC 중심으로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서버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 물량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이노테크들이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7월 달에 말씀드렸죠. 7월 달에 말씀드리고 눌렸다가 올라갈 때도 금방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61선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바로 고점 돌파도 가능한데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기 하실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고 내일은 아마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 조금 좋아지고 미국 금리에 대한 이슈나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안정화된다면 금방이라도 61선 돌파할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 하고요. 흐름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내일 더 눌린다면 접근 유효하다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의 포트폴리오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상승률이 되게 높은데 목표가 달성이 하나입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주시나 봐요. GNC 에너지가 지금 2달 정도 만에 8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종목 스피어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습니다. 50%대 상승률. AS는 하나 마이크론 받아볼게요. 차트 보니까 이번 달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도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8% 넘게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하이닉스 쪽에 패키징 물량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본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를 한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5만 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가 5만 원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로보티즈도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이제 타임은 기가 막히게 찍어줬죠. 제가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한번 사보시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사자마자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이 났다가 이 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특히 이제 노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봇줄을 봐야 될 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손가락을 잘 맞는 로봇줄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손가락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잘 만드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가락을 가장 정밀하게 잘 만드는 회사가 노보티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면은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35만 원까지 바라볼게요. 이제 두 분의 새로운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위원님. 네. 로봇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있고 오늘도 좀 하락폭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외국 수급이 좀 밀리고 있으니까 빠질 건데 결국에는 로봇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로봇 관련주가 내일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로봇주가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 오토에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정확히 말하면 로봇주라고 보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의 S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매출이 2.2조를 돌파를 했고 SI 부분에서 26%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즉 로봇이라는 게 만들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기에 소프트웨어나 SI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IT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열사 매출이 2조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기만 하면 납품할 곳이 있는 현대차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4일 날 기사를 봤더니 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8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이슈, 현대차에서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도 있지만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하나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내일 혹시라도 빠질 수 있어요. 증시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빠질 수 있지만 전약 후강으로 올라간다면 로봇주가 그 먼저 올라갈 건데 26일 날입니다. 26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고 여기에 피지컬 AI 사업 구체화를 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18일이잖아요. 일주일 항상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할 때는 미리 사서 남들이 들어올 때 매도하면 되는데 현대오토에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14%나 올랐는데 오늘 2% 정도 상승했다가 9% 밀려서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오늘의 하락은 전일 거래대금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보고 만약에 내일 시작할 때 지지만 지켜준다면 내일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공략은 내일 시초가 공략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이 60일선인 55만 원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손절한다 그러면 21선이 깨지는 40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로봇에 집중하면서 현대오토에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송필호 위원의 종목 어떤 걸까요? 반도체 장비 쪽에 테크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상반기에 모든 장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테크인은 상반기의 장비업 중에 가장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에 테크인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테크인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테크인 그러면 핸들러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그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검사 장비라는 그 핸들러를 생산하는 업체죠.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 그 후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넷을 핸들러를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작년 연말에 이제 그 HBM용 테스트 장비 큐브 프로를 개발을 했죠. 이것이 계속 테스트가 지연되면서 이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버, 이제 프로보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장비를 지금 HBM 수율에 상당히 중요한 장비로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제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핸들러도 최근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좋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요.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은 45,000원 정도, 1차는 한 6만 원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크윙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용준 위원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이 골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인제니아 테라피틱스하고 리메디 말씀드릴 거고, 전쟁 이슈가 괜찮은 것 같아요. 흥하해운이랑 한 종목 제가 숨겨놓은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방송 오시는 분들께 무료로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후 9시 35분에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스터 클래스에는 최태훈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최태훈 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초반만 해도 기대감이 정말 컸습니다. 오전에는 급등, 오후에는 급락. 근데 코스피 7,000선을 회복해서 출발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죠. 앞으로 지켜낸다면 어디에서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피를 위한 키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엔 너무 천국 같았는데 맞아요. 네. 장 중반 이후로 시장이 밀려서 투자자들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왜 이런 형태의 조정을 가져가는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3월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캐캐묵은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이게 또다시 시장의 공포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정전협정에 대한 MOU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는 분위기.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금리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좀 차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부분인데 이미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투탑이 현재 기술적으로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시장을 강력하게 리드해왔던 이 두 종목, 거래소가 12% 정도 급등했고 코스닥도 2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 기술적으로 박스권의 상단, 장기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위치까지 주가가 반등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있었죠.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바로 위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이 바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배열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던 종목들은요. 단숨에 V자 반등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락 그리고
횡보, 박스권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이 이제 급등 이렇게 순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횡보 구간을 견디면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이 기술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초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흔들림, 특히나 조정의 흐름을 좀 견뎌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시장의 체력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수급의 주체, 강력한 매도 포지션의 주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강력한 매도를 누르는 주체가 많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이 달라진 수급의 환경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주 초반엔 약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 후반 다시 재정비를 하고 시장은 조금 반등에 나서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거시적인 안목, 중기적인 시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시장은 찬바람이 불어줄 때, 슬슬 가을 단풍이 불어올 때쯤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 피크의 구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8월 중후반부에 시장이 눌러주는 조정 구간이 온다면 그것은 9월, 10월로 가는 도약, 발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주 저점 줍줍 매매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언제나 또 긍정적인 뷰를 전해주시네요. 가을의 피크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당장은 위원님의 전망처럼 주 후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좀 좁혀볼게요. 어떤 섹터를 주목하실까요, 위원님은? 네, 이번 조정이 들어온다면 네. 전력 인프라 섹터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력 인프라 딴 종목들은 이번 AI 인프라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다라고 정말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돈이 크게 활발하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딴일 겁니다. 전력이 없이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 수가 있고 이 강력한 AI 시대가 전력 없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인프라 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섹터가 바로 전력 인프라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장 탑픽 종목으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종목이 있죠.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턴키 방식의 일간 공급이 가능한 LS 일렉트릭을 가장 주도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변압기 섹터 단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산일전기까지 특수변압기의 산일전기까지 이 4개 변압기사는 2분기에 모두 2자릿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 기업들 대한전선, 일진전기, 가온전선도 2분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대한전선은 113%의 실적 증가가 있었고요. 일진전기는 91%, 가온전선은 55%. 이렇게 모두 고르게 2자릿수 이상의 실적 증가가 있었는데 이 변압기 관련 종목과 전선 관련 종목은 대체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계점이 있어서 수주가 지금 계속 쌓여가는 구조거든요. 지금 변압기를 주문하면 5년 뒤에나 받아보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납기일이. 그리고 수주잔고 역시도 사상 최대 수주잔고를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게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의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것 자체로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LS 일렉트릭을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오늘도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회사죠. 이 블룸에너지와 배전반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났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LS 일렉트릭은 총 3,500억 규모의 배전 솔루션에 대한 공급 계약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전의 시대가 가고 이제 배전의 시대가 온다면 그 원탑은 LS 일렉트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선 관련 종목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률이 거의 60에서 70%까지도 하락했다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은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구리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전선 관련 기업들은 원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곧 납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 매출 증가, 매출 캐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지금 싹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변압기와 전선, 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강력한 호황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2030년까지 이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과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 시에 저점에서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방송 같이 할 때에도 위원님이 전선과 변압기 관련주로 상승률을 크게 주셨었는데 여전하시네요. 관련주들 지금 실적도 좋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눌림목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네. 성우전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손실을 최대 50%까지 줄여줄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진 게 바로 성우전자의 기술력인데요. 광전집적 CPU 기술력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성우전자의 자회사 ADS테크가 이것을 만들어서 엔비디아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우전자가 이 ADS테크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AI 시대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의 납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태양광과 ESS,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에서 고전압을 견디는 필름 콘덴서 분야, 원래 이 성우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였는데요. 이 필름 콘덴서 분야의 성장세도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필름 커패시터 분야의 1위, 국내 1위가 바로 성우전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완벽한 성장의 카테고리, 이 두 날개를 이제 지렛대 삼아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115%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의 증가가 이렇게 뚜렷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지 잠깐 살펴보면요. 작년 올 초죠. 올 초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 고점에서 5월 달 주가 조정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하락을 맞았죠. 고점이 55,000원이었는데 15,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했던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시장은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증명해냈습니다. 2분기에 115% 성장이라는 강력한 성장세로 주가 상승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으로 1차 제시하고 손절 가격을 좀 재밌게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지금 3개월 정도의 조정을 딛고 나서 이제 막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됐어요. 5일선과 21선 위에 주가가 차분하게 위치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꺾지 않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본다면 5일선이 위치한 16,000원 요 부근까지 이탈된다면 역배열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 참고하시면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위원님 종목은 성우전자입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세워주셨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동안의 종목도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전선 관련주 대한전선 7월 30일이 최근 바닥입니다. 그때 소개하셔서 40% 가까이 올랐고요. LS 일렉트릭도 있네요. 그리고 실리콘트는 최근 종목이고 목표가 달성했는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랐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AS는 로보티즈 받아볼게요.
오늘 로봇주 전반의 조정 속에서 지금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23%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수익을 챙겨볼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로보티즈는 네. 피지컬 AI 종목 안에서는 저희 거의 원탑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 AS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저점에서 잘 매수해 나서 수익이 상당 부분 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의 성장성의 매력을 감안해서 본다면 전고점까지 트라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로보티즈는 이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글로벌에서 가장 잘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에도 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기업들에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로보틱스 기업을 이끌어가는 북미와 중국까지 공략을 한다. 이 두 쌍두마차의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이라서 3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이미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3, 4분기 실적 또한 엄청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영업이익을 100억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자랑하는 액추에이터의 핵심 표준 기술 다이나믹 셀은 지금 미국에도 지금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역배열에 계속 시달리던 종목이 정배열로 전환되고 나면 쉽게 저 배열을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죠. 주가가 차분하게 잘 올라와서 완벽한 정배열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1차 목표 가격을 30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초 가격이 3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기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틱스 관련 기업 중에서 피지컬 AI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계속 밋밋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SPG나 감속기 분야의 SPG나 이 로보티즈는 계속해서 고공권에서 계속 누군가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이번 조정 분위기에 이 시장의 조정에 주가가 25만 원 이하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구간이 온다면 좀 못 사서 아쉬웠던 분들께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25만 원 이하에서 신규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로보티즈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만 원 이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의 무방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아마 8월 달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다가 첫 번째 맞는 조정이라서 많이들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시 7월 같은 급락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 구간에서 잠시만 쉬어준다면 그 휴식을 강력한 기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하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랠리의 구간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는다면 8월 달에 만난 이 조정은 아주 단잠 같은 그런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이 조정 구간에 잡아야 될지 제가 완벽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개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후 10시에 시작하는 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했던 질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평소에 많이 했던 거 어떤 종목이 제일 좋냐. 네. 오늘 후보로 나왔던 게 현대오토에버, 테크윙, 그리고 위원님의 성호전자입니다. 네.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 각자 좋은 매력이 있네요. 네. 피지컬 AI, 반도체, 짧게. 성우전. 저는 제 성우전자?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저는 관망할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